네, 강주 북구을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의 연속적인 어떤 이탈과 보직자 성비가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게 일부분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단의 윤리감사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구조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해외 주재원 공적지를 이용을 해서 공적지를 사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 아실 겁니다. 예. 이건 결국은 중대한 윤리 직무 위반의 의혹이 있는 거고 현재 본사의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을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 주재원 파견의 이슈인데요. 2023년만 해도 6명이 한꺼번에 이탈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주 이탈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 내 성희롱 사건이 11건, 직장 내 괴롭힘이 4건,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자료 한번 보시면 상담조사의 건수를 보시면 1급에서 4급에 해당되는 보직자에 의한 가해가 일어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기에 대한 갑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에서 조사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12건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짧게 답변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그 해외 주재원 관련해서는 네. 대기 발령 내고 지금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정주 여건이라든지 뭐 이런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3년 정도 하고 와서 오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해외 근무를 뭐 5년이든 10년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 채용하는 제도를. 네, 그런 초기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성비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윤리 교육이라든지 자, 1급부터 4급 사이에 고위직이시죠. 근데 그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들이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성교육을 시키거나 뭐 윤리감사단 뭐 센터도 있고 이러긴 하는데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예, 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 방안에 관련해서 연구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는데요. 김태현 이사장님도 손주 기금이사도 그리고 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도 백혜련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일 가방위에서 KT 구현모 윤경림 전 대표 증언으로 2022년 말부터 시작된 KT 사장 선출 과정의 용상 개입 의혹이 실제로 현실화됐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인지를 했습니다. 가방위 증인에서 구현모 증인과 윤경림 증인이 어떻게 압박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본인들은 사퇴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들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국민연금도 KT 사장 선출 과정에서 용산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 8월 25일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선임건에 관련해서 찬성으로 의결권 행사하기로 했죠. 결정을 그때 하셨죠? 예, 수탁자 책임 네. 전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받아서 좀 봤습니다. 김영섭 대표 양력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김영섭 대표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50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냥 딱 보시는 대로 이 경력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LG 시엔스 대표 재직 당시에 차세대 사회보장시 정보 시스템으로 먹통이 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고 이때 분명히 기업의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모르고 있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그 대표이사가 기업 가치 훼손이라고 이렇게 이제 적시하고 검토하려고 하면 그 국가기관에 그것에 관한 1차적인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그동안의 요건이었던 것 같고 그 그건 당시까지 자체 알아서 그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이사회에서? 아닙니다. 그게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이제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있고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 당사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고 그 인지 전제하에 지금 회의를 진행하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탁자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올릴 때 예. 그 국가기관의 1차적 판단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검찰에서 기소했다든지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내렸다든지 하는 게 있을 때 그걸 기재하고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고 찬반을 그러니까 논의하는 그 걸로 부분에 알고 대해서 있습니다. 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력서만 제출하셨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기재하려고 하면 국가기관의 1차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지금 2022년에 9월 6일 시스템이 개통되고 3주 만에 6만 건이 넘는 오류 사고가 되고 공무원의 복지 공무원 업무가 마비가 됐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급여가 지급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시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이 김영섭이라고 하는 대표를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로 그냥 진행을 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저기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 기금운용본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업무할 때 그 의결권 행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 가치 훼손이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일자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똑같은 말씀 계속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김영섭 대표가 뭐 이렇게 나와서 할 때 그러면 네. 이사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개인적으로도? 기업 가치 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아니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업 아니 제가 계속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이사장님은 그런 판단을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차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적시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은 누군가의 느낌이 저는 분명히 작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